그날 밤 나는 몰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수십억 원짜리 비밀을 풀어낼 줄은. 어머니, 국밥 드실래요? 뜨거우니까 천천히요. 열쇠 잃어버리면 집이 사라져. 모든 게 사라져. 큰고모님,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가족이니까요. 나는 최복녀다. 남문시장 땅의 주인. 어머, 복녀 언니가 우리 시장 진짜 주인이었어? 국밥값 너무 크게 갚았지? 2그릇이었죠? 할머니 것하고. 백구. 58살 남문시장에서 중고 잡합하는 강도윤. 그게 저입니다. 별거 아닌 인생이죠. 아침에 눈 뜨면 비가리게 천막부터 펴고 저녁엔 박스 더미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루 매상이 3만 원이면 웃고 2만 원이면 한숨 쉬고 1만 원이면 내일 걱정하는 그런 신세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내내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저녁 무렵에야 그쳤습니다. 시장 바닥은 온통 젖어서 찐득했고 노란 가로등이 무릉덩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매상은 2만 8천 원. 그럭저럭 버틸만 했죠. 오늘도 버텼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박스들을 포개 쌓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언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좌판에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누군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른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회색 털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낡은 파란색 패딩 점퍼에 검은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곧게 모으고 앉아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옆에 하얀 개 한 마리가 바짝 붙어 앉아 있다는 거였어요. 진돗개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개였는데 털이 하얗고 깨끗해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목에 빨간 목줄도 매고 있고요. 개는 주인을 지키듯 할머니 옆에 바싹 붙어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시장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할머니는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안쓰러웠어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시나?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작은 눈이었는데 뭔가 애처로운 표정이셨어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늦었는데.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집이 어디였지? 말끝이 흐려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분이 계세요? 연락할 사람이라도. 가족이 어디 갔지? 왜 안 와? 그러면서 할머니는 품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내 들었어요. 구겨진 헝겊으로 만든 주머니였는데 뭔가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를 꼭 쥐고는 또 중얼거리셨어요. 열쇠.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옆에 하얀 개가 제 쪽을 바라보며 작게 낑낑 소리를 내더라고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한산해졌고 가로등만 외로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와 개 모두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헬쑥하셨고 개도 계속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칼국수집 정춘자 사장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도윤아, 저 할머니 아까부터 계시던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글쎄요. 가족들 연락처도 모르시는 것 같고. 에이고 안 됐다. 이렇게 추운 데서 밤새면 어떡해.
정춘자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11월 말 저녁이라 바람도 차고 할머니 차림새로는 밤을 새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순간 결심이 섰어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배고프시죠? 국밥이라도 드시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춘자 사장님 칼국수집은 벌써 문을 닫았지만 길 건너편에 24시간 하는 국밥집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해서 일으켜드리자 하얀 개가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왔습니다. 국밥집에 들어가니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할머니를 구석진 자리에 앉혀드리고 사장님께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국밥 2그릇이요. 하나는 개줘도 되는 걸로. 개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국밥이 나왔어요. 할머니 앞에 한 그릇, 바닥에 한 그릇. 하얀 개가 조심스럽게 국물부터 핥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말없이 젓가락을 드셨어요. 손이 많이 떨리셔서 젓가락질이 힘들어 보였지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셨습니다. 국물을 한 입 드실 때마다 후 하고 입김을 내시면서요. 하얀 개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조금씩 먹고 있었어요.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는 조금 먹고 할머니를 쳐다보고 또 조금 먹고 저를 쳐다보고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먹어라, 백구야. 그러자 개가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할머니는 국밥을 절반 정도 드시고 나서 젓가락을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천주머니를 꺼내 드시더니 뭔가를 확인하는 듯 살짝 열어보셨습니다. 열쇠. 여기 있구나. 무슨 열쇠인가요? 집 열쇠. 잃어버리면 집이 사라져. 그 말을 하실 때 할머니 눈빛이 순간 정말 선명해졌어요. 마치 모든 걸 기억해내신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집이세요? 집이 어디였지?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또렷한 순간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국밥을 다 드신 후 할머니를 다시 시장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하얀 개는 배가 부른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 옆에 앉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운데. 괜찮아. 이 녀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얀 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개가 낑낑 소리를 내며 할머니 손을 핥아주더라고요. 결국 제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할머니 어깨에 걸쳐드렸어요. 이거라도 걸치세요. 새벽에 추워요. 정말 고마워. 참 고마워. 그 말씀을 하실 때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와 하얀 개가 가로등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단순히 불쌍해서 국밥 한 그릇 사준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얀 개의 꼬리가 한번 흔들리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할머니가 하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열쇠 잃어버리면 집이 사라져. 도대체 어떤 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왜 그렇게 간절하셨던 건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보니 할머니가 또 그 자리에 계셨어요. 어젯밤 제 점퍼를 걸쳐드렸는데 단정하게 개어서 옆에 놓아두고 계시더라고요. 하얀 개. 제가 백구라고 불렀던 그 녀석도 할머니 곁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는데
할머니는 벌써 깨어 계셨나 봐요. 곱게 포개진 두 손 위에 그 천주머니를 올려놓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밤새 여기서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목소리가 어젯밤보다 더 쉬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찬바람에 밤을 새셔서 그런가 봅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따뜻한 곳에서 쉬셔야지.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인 건가요? 시장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과일 장수 김씨 아저씨가 사과를 정리하다가 할머니 쪽을 힐끗 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저 할머니 어제도 봤는데 혹시 치매 아니야? 글쎄요. 가족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칼국수집 정춘자 사장님이 급한 걸음으로 오시더라고요. 손에는 따뜻한 호빵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할 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호빵을 한 입 드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백구 쪽을 내려다보셨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도 배고프지? 호빵을 반으로 나누어 한 조각을 백구 앞에 놓아주셨어요. 백구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똑똑하네. 주인 말 다 알아듣는다. 어젯밤에도 그러더라고요. 사람 말 다 이해하는 것 같아. 그때 할머니가 품에서 천주머니를 꺼내셨어요. 햇볕에 잘 보이니까 생각보다 낡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여러 번 기워서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주머니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시더라고요. 안에서 뭔가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나 보네요. 아주 중요해.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반으로 찢어진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바래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숫자가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반쪽만 남았네. 두 번째로 꺼낸 건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녀가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서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가족분들 사진인가요? 가족. 맞아, 가족이야.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슬퍼졌어요. 뭔가 아픈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꺼낸 것은 작고 낡은 열쇠였어요. 녹이 많이 슬어서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무슨 열쇠인가요? 집. 아니, 창고 열쇠야. 창고라는 단어에 백구가 반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더니 할머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창고요? 창고가 어디였지? 그때 정춘자 사장님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 이 사진 뒤에 뭔가 써 있는데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정말로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많이 바래서 잘 안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문, 우물, 대추나무, 철문?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와랄 하고 짖었어요. 꼬리를 빠르게 흔들면서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백구야. 사람들 놀라잖아. 백구라는 이름을 할머니가 직접 부르시는 걸 들으니 신기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막 지어 부른 이름이었는데 진짜 이름이 맞았나 봅니다. 백구가 저 단어들을 아는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이 기억이 좋아서. 그때 시장 건너편에서 떡볶이 장수하는 박씨 아줌마가 오셨어요.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어제 밤새도록 여기 계셨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가족들은 왜 안 찾으러 오나 몰라.
요즘 세상에 노인분들 혼자 두는 집안이 어디 있나? 참,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지만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패 끼쳐서. 패 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백구가 또 특이한 행동을 보였어요. 갑자기 일어서더니 시장 뒤쪽을 향해 킁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뭘 보는 거야? 백구는 시장 뒤편 경사로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쪽에는 오래된 창고들과 빈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위험해. 백구가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지만 계속 그쪽을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저게 뭘 본 걸까? 평소에 저런 행동 안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이 붐비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천주머니를 꼭 품에 안고 백구를 자기 곁에 바짝 붙여 앉히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괜찮아. 배 안 고파. 하지만 할머니 얼굴을 보니 분명히 배가 고프실 것 같았어요. 백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젊은 남자 한 명이 할머니 앞에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 수상했습니다. 혹시 최복녀 어머님이신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백구가 경계하는 듯 낮게 으르르 소리를 냈어요. 누구세요? 가족들이 찾고 있다고 해서. 같이 가시죠.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할머니가 알아볼 텐데 할머니는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표정이셨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아셨어요?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대답이 애매했어요. 게다가 백구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고요? 누가 신고했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대답하기 전에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셨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제 팔을 꼭 붙잡으셨어요. 할머니 손이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셔야죠.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왈랄 하고 크게 짖으며 젊은 남자 앞을 막아섰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는 자세였습니다. 할머니가 모르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세요? 젊은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뒷모습이 왠지 수상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진짜 가족이 맞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구 반응도 그렇고 할머니는 아직도 제 팔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많이 무서우셨나 봅니다. 나쁜 사람들이 또 온다. 또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할머니는 다시 천주머니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 사진과 열쇠, 그리고 찢어진 통장. 분명히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추나무 밑에 묻었는데. 백구가 다시 귀를 세우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 둘 사이에는 분명 저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할머니와 백구는 그 자리에서 밤을 보낼 모양이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끼더니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천주머니를 꼭 쥐고 계셨고 백구는 불안한 듯 자꾸만 시장 입구 쪽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나타났던 수상한 젊은 남자 때문인지 할머니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움찔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침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또 올 거야. 나쁜 사람들은 계속 와. 그 말씀을 하실 때 할머니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나 봅니다. 으르르. 백구도 주변을 계속 살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동물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쯤 되자 시장에 사람이 뜸해졌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밤도 여기서 주무실 건가요? 너무 춥고 위험해요. 갈 곳이 없어. 여기가 안전해. 안전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시장 한복판이 안전하다니, 그럼 다른 곳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까요? 정춘자 사장님이 문을 닫고 나오시더니 할머니께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어머니,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오늘 밤 비 온다던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차를 받아 드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천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꺼내셨어요. 흑백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을 바라보시던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어머니, 가족분들이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시장 뒤쪽으로 향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는 거야? 백구가 뒤돌아보며 와랄 하고 짖더니 할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뭘 찾는 거니?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서 백구를 따라가셨어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뒤를 따랐습니다. 백구가 이끄는 곳은 시장 뒤편 경사로였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건물들과 빈 창고들이 있었는데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위험해요. 돌아가시죠. 여기가 어디지? 왜 낯익지? 백구는 특정 건물 앞에서 멈춰서더니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녹슨 철문이 있는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철문이야. 대추나무는 어디에? 할머니가 갑자기 빨라진 걸음으로 철문 쪽으로 다가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닥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웠거든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바닥이.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발을 헛디디시며 비탈길에서 미끄러지셨어요. 쿵! 무겁고 둔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히신 거예요. 어머니, 와랄. 백구가 미친 듯이 짖으며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쓰러진 채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조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119 불러야 해. 급하게 핸드폰으로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여보세요. 남문시장 뒤편에서 할머니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의식 잃으셨고 피가. 위치 정확히 알려주세요. 구급차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고 백구는 계속해서 할머니 곁을 지키며 애타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빨간 불빛이 골목을 비추며 구급차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떤가요? 언제부터 의식 잃으셨어요? 한 10분 전에 넘어져서 머리 부딪히시고 그 후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막더라고요. 걔는 구급차에 탈 수 없습니다. 저도 같이 갈 수 있나요? 보호자가 저밖에 없어서. 가족분이세요? 그런 셈이에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백구는 끝까지 뒤를 따라왔어요. 차가 빨라서 따라올 수 없는데도 계속 뛰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백구가 멀어져 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해진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머리 외상이 있고 뇌진탕 가능성이 보입니다. CT 촬영이 필요해요. 심각한 건가요? 일단 검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과 무슨 관계신가요? 그게 이웃 어르신이신데 가족이 없으셔서 1시간 정도 지나서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어르신, 이름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이름이 뭐였지? 모르겠어. 의사가 저를 밖으로 불러서 설명해 주셨어요. 일시적 기억장애 증상입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생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최근 기억들을 못하실 수 있어요. 언제쯤 나아질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며칠 뒤일 수도, 몇 주 뒤일 수도 있어요. 보호자 연락처는 아시나요? 그게 가족들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그럼 신원 확인부터 해야겠네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왔어요. 신원 미상 환자 신고 접수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시장에서 혼자 계시던 할머니인데 넘어져서 다치시고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요. 실종 신고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환자는 무슨 관계세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때 병원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백구가 병원 정문 앞에서 애타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 개가 할머니 개예요. 계속 따라왔나 보네요. 개까지. 참 복잡하네요. 병실로 돌아가니 할머니가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왜 여기에? 병원이에요. 넘어져서 다치셔서 치료받고 계세요. 도윤 씨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 이름을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시는 거죠? 네. 맞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의사가 다시 와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뇌에 큰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기억장애가 있어서 며칠간 경과를 봐야 해요. 보호자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족이 아니신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이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날 밤 할머니 병실을 지키며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병원 정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 녀석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자기 이름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철문 앞에서 사고가 났을까요? 뭔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전에 나타났던 수상한 남자, 할머니의 나쁜 사람들이 또 온다는 말, 그리고 천주머니 속 비밀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백구의 슬픈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병원에 도착해 보니 백구는 여전히 정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백구야, 여기서 뭐 하냐? 밥도 못 먹고. 백구가 저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떨어져 있어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병실로 올라가니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 보이셨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밤새 어떠셨어요? 도윤 씨, 왔구나. 신기했어요. 자기 이름도 기억 못 하시는데 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왔어요. 몸은 좀 어때요? 머리가 아직 아파. 그런데 계속 뭔가 생각나려고 해. 중요한 게 잊어버린 것 같아.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계속 백구를 찾으시더라고요. 백구가 누군가요? 아, 할머니게예요. 지금 병원 아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백구가 어디 있어?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밑에서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딱딱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이 노크되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인자해 보였지만 눈빛이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가 몸을 움츠리셨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큰 고모님, 정말 많이 찾았어요.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누구세요? 모르는 분인데. 저예요, 경수. 막내 조카 경수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위임장이라고 쓰인 서류가 맨 위에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모르신다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세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가족일에 끼어드세요? 할머니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보호자? 가족도 아닌 사람이 무슨 보호자입니까? 대화 분위기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경수라는 남자의 말투도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 그럼 증명해 보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할머니 이름부터 불러보세요. 그게 큰 고모님이 지금 기억장애가 있으시잖아요. 할머니가 기억 못하시는 거지. 당신이 기억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복녀 큰 고모님이죠. 그 순간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내 이름이 복녀인가? 그렇죠. 최복내 큰 고모님이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반응을 보니 자기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기억나세요? 복녀라는 이름이? 모르겠어. 낯설어. 경수가 서류들을 침대 위에 펼치기 시작했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위탁관리 계약서. 정말 많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큰 고모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을 때 재산 관리를 저희에게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이 서류들 언제 작성된 건가요? 2달 전입니다. 이상했어요. 서류에 찍힌 도장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2달 전에 작성했다면 도장이 이렇게 선명할 리가 없었어요. 할머니,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은 기억 있으세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기억장애 때문에 기억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 놓으신 거고요.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날짜가 제각각이었거든요. 어떤 건 10월 15일, 어떤 건 10월 20일, 또 어떤 건 11월 1일. 이상하네요.
같은 날 작성한 서류인데 왜 날짜가 다 다르죠? 그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작성한 거라. 위임장을 여러 번에 걸쳐 작성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검사 시간이에요.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데요. 환자분 휴식이 우선이에요. 복도에서 기다려주세요. 복도로 나온 경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왜 자꾸 끼어드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할머니를 속이려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속인다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장 단속반 같은 옷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소란 피우면 안 되죠. 경수가 그 남자를 보더니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시장관리사무소 윤혜성입니다. 어제 신원미상 할머니 건으로 연락받아서 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왜 병원까지 올까요? 어제 경찰서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신원 확인차 온 거예요. 혜성이라는 남자가 경수를 보더니 뭔가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혹시 최경수 씨 맞나요? 어떻게 제 이름을? 시장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서요.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와랄, 와랄왈, 백구 목소리였습니다. 백구가 왜 저렇게 짖지? 창밖을 내려다보니 백구가 병원 주차장에서 어떤 차를 향해 짖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희 차예요. 걔가 낯선 차라서 그러나 보네요. 백구는 보통 이렇게 짖지 않는데. 경수가 급하게 서류들을 서류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서류 검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일 변호사와 함께 오겠어요. 그때까지 할머니께 이상한 말씀 드리지 마세요. 그러고는 혜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 같았어. 무서웠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냄새, 나쁜 냄새가 났어.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예전에도요?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 무서운 사람들. 서류 가져와서 할머니가 갑자기 천주머니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내 주머니 어디 있어? 간병인 아주머니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가져와줘. 확인해야 해. 열쇠가 있는지. 천주머니를 가져다 드리자 할머니가 손으로 더듬더듬 확인하셨어요. 다행이야. 아직 있네. 어머니, 그 열쇠가 정확히 뭔가요? 창고. 시장 뒤편 창고 열쇠야. 거기에 모든 게 있어. 모든 게요? 증명서들, 통장, 모든 게 거기에 숨어 있어. 그 사람들이 찾는 게 바로 그거야. 창밖에서 또 백구가 짖었어요. 이번엔 더 크고 급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도윤 씨, 부탁이야. 백구를 데려와줘. 혼자 있으면 위험해. 밖이 점점 어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할머니께서 잠드신 후 백구를 데려오기 위해 병원 1층으로 내려갔어요. 정문 앞에 가보니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백구야,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 같이 올라가자. 백구를 병실로 데려가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강도윤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돌아보니 낮에 봤던 윤혜성이었어요. 그런데 낮에 입고 있던 시장관리사무소 옷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할머니께 가는 길인데요.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뭔가 진지한 표정이어서 병원 로비 구석진 곳으로 따라갔어요. 백구도 함께 왔는데 이상하게 윤혜성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더라고요. 실은 제가 시장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예요? 윤혜성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해진지구대 수사팀장 윤혜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세요? 네. 요즘 이 지역에서 위임장 위조로 노인들 재산을 노리는 조직을 추적하고 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낮에 만났던 최경수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설마 최경수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최경수는 우리가 한 달 넘게 추적하고 있던 핵심 인물이에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가짜 가족 행세를 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조직의 실행책이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 직감이 맞았던 거네요. 그럼 할머니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억을 잃으셔서 오히려 안전했어요. 하지만 기억을 되찾으시면 아마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윤혜성이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이게가 열쇠군요.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께서 우물, 대추나무, 철문이라고 중얼거리셨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남문시장 뒤편에 그런 장소가 있어요. 시장 뒤편요? 네. 이게가 그 장소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물들은 기억력이 좋거든요. 백구가 윤혜성의 말에 반응하는 듯 낑낑 소리를 냈어요. 그럼 그 장소에 가보자는 얘기예요? 할머니께서 숨겨둔 진짜 증거가 그곳에 있을 거예요. 최경수 일당이 그걸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이요. 밤이어야 안전해요. 조금 망설여졌어요. 할머니 곁을 떠나기가 불안했거든요. 할머니는 괜찮을까요? 병원에는 우리 팀원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백구와 함께 윤혜성을 따라 나섰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라 시장은 완전히 적막했습니다. 백구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니? 백구가 앞장서서 시장 뒤편으로 향했어요. 며칠 전 할머니가 넘어지셨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이쪽이 맞나 봐요. 윤혜성이 손전등을 켜서 길을 비춰줬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오래된 창고들이 나타났습니다. 백구가 특정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녹슨 철문이 있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넘어지시기 전에 보고 계시던 그 철문이었어요. 여기군요. 윤혜성이 철문을 살펴봤어요. 자물쇠가 있네요. 열쇠 없이는 열 수 없을 것 같은데. 할머니 천주머니에 열쇠가 있어요.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병원에 두고 왔는데. 그때 백구가 철문 옆쪽으로 가서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뭘 찾는 거지? 백구가 철문 옆 담벼락에 난 작은 구멍을 코로 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왈왈 하고 짖었습니다. 윤혜성이 손전등으로 그 구멍을 비춰봤어요. 여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손을 넣어보니 작은 비닐봉지가 하나 나왔어요. 안에는 또 다른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비 열쇠를 숨겨둔 거네요.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철문을 열자 오래된 창고 안이 드러났어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확 올라왔습니다. 창고 안쪽에는
낡은 나무 상자들과 녹슨 철제 캐비닛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요. 금고가 있어요. 윤혜성이 금고를 확인해 봤지만 역시 잠겨 있었어요. 이것도 열쇠가 필요하겠네요. 백구가 다시 킁킁거리더니 금고 뒤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뭔가 묻혀 있는 곳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또 뭔가 있나? 바닥을 파보니 작은 열쇠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이게 정말 똑똑하네요. 그 열쇠로 금고를 여니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어요. 낡은 통장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가족 사진들. 이게 할머니 진짜 재산 증명서들이군요. 윤혜성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남문시장 부지 중 상당 부분이 할머니 소유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예금 통장들. 잔액이 수십억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초라해 보이셨던 할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시장에서 그렇게 지내셨을까요? 아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속아서 믿을 사람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모든 걸 여기 숨겨두고.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 팀장님,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윤혜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창고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최경수 일당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온 걸 눈치챈 모양이에요. 백구도 긴장해서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서류들은 제가 챙길게요. 당신은 이계를 데리고 뒤쪽으로 빠져나가세요. 뒤쪽으로요? 창고 뒤편에 작은 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로 나가서 병원으로 먼저 가세요.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불빛이 여기서 났다고 했는데? 맞아, 분명히 이쪽이야. 최경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 목소리도 몇 개 더 들렸습니다. 빨리요. 윤혜성이 서류들을 가방에 챙기는 사이 저는 백구와 함께 창고 뒤쪽으로 향했어요. 정말로 작은 문이 있었고 다행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조용히 하자. 백구와 함께 뒤쪽 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창고 앞문이 벌컥 열렸어요. 누구야? 거기 누가 있지? 최경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동물이 지나갔나 봐. 금고가 열려 있어. 서류들이 없어졌다. 뭐라고? 누군가 먼저 가져간 거야. 찾아. 다급한 발소리들이 창고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백구와 함께 숨을 죽이며 뒤쪽 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백구야, 뛰자. 어둠 속에서 백구와 함께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적이다. 쫓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다행히 따라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윤혜성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류 확보 완료. 안전한 곳으로 갔음. 할머니 보호에 집중하세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병실로 올라가니 다행히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백구는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서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할머니.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최경수 일당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을 테니까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혜성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강도윤 씨, 큰일이에요. 최경수 일당이 병원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해요. 급하게 병실로 올라가니 할머니께서 깨어 계셨어요. 어젯밤보다 표정이 많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빨리 준비하셔야 해요.
위험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 밤새 계속 느꼈어. 나쁜 기운이. 백구도 불안한지 계속 병실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천주머니를 꺼내 들으셨어요. 도윤아, 이걸 받아. 왜요? 내가 기억을 잃어도 너는 잊으면 안 돼.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 주머니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안에는 어젯밤 못 본 것들이 더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벌써 왔나 봐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경수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큰 고모님. 최경수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공손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야. 할머니가 제 뒤로 숨으시려고 했어요. 기억 못 하시는군요.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로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최경수가 서류 가방에서 새로운 위임장을 꺼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앞을 막아섰지만 덩치 큰 남자들이 저를 제압했어요. 가만히 있어. 할머니한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면. 그때 백구가 갑자기 달려들어 최경수 바지를 물었어요. 이게 좀 치워. 백구야, 위험해. 소란이 벌어지는 사이 복도에서 간호사들과 보안요원들이 몰려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이 놀라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간의 일입니다. 최경수가 간호사들을 밀쳐내려 했지만 그때 윤혜성이 나타났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경찰? 최경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최경수, 위임장 위조 및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모든 걸 증명해요. 최경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너희가 어젯밤에... 네, 맞습니다. 이미 진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경수가 갑자기 비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빠졌지.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를 처벌할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실인간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 있어. 순간 할머니가 천주머니를 움켜쥐셨어요. 여기 있어. 뭐라고?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도장을 꺼내셨어요. 내 진짜 도장이야. 이게 없으면 가짜는 아무 소용없어. 최경수가 눈을 번뜩였어요. 그걸 내놔. 달려들려는 순간 윤혜성이 제지했어요. 진정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그때 복도에서 정춘자 사장님이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도윤아, 내가 증거를 가져왔어. 손에는 USB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뭐예요? 우리 가게 CCTV야. 이놈들이 서류 위조하는 장면이 다 찍혔어. 최경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날 낮에 우리 가게에서 복사하고 도장 찍는 거 다 봤다고. 정춘자 사장님이 USB를 윤혜성에게 건네줬어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죠? 윤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최경수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너희 같은 놈들. 내가 몇 번을 당했는 줄 알아? 목소리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속여서 내 남편과 아들이 남긴 재산을 빼앗으려 했지. 기억이 돌아오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젯밤부터 조금씩 돌아왔어. 백구가 지켜줘서 참을 수 있었지.
백구가 할머니 곁으로 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녀석이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나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경수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소리쳤어요. 늙은이가 그런 큰 재산 가져서 뭐해? 어차피 혼자 다 못 쓸 텐데.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할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윤혜성이 수갑을 꺼내며 최경수에게 다가갔어요. 최경수, 조용히 따라오세요. 이런 젠장. 최경수와 일당들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시원했어요. 병실이 조용해진 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천만에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정춘자 사장님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복녀 언니, 정말 남문시장 주인이었어?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일부분이지. 남편이 젊었을 때 사업 잘해서 시장 부지를 좀 사뒀거든. 그런데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나서 믿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숨어 지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겠어? 거짓골로 앉아있는 할머니가 재산가라고 하면 맞는 말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백구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 녀석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었어.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정춘자 사장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시장 사람들한테 보답하고 싶어. 그리고 도윤이한테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베푼 국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구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일을 불러올 줄은 몰랐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만요. 이 이야기의 진짜 감동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어떻게 수십억 원의 기적으로 바뀌는지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마지막 반전에서 반드시 큰 감동을 드리겠어요. 병원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단 시장 근처 작은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도윤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어요. 윤혜성 팀장이 창고에서 찾아낸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남문시장 부지의 30%가 할머니 소유였고 시내 다른 곳에도 건물 몇 채가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셨다니. 내 남편이 평생 모은 거야. 젊을 때 고생해서 하나씩 사모았지. 할머니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아들도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남편하고 같이 떠났어. 언제요? 10년 전이야. 그 뒤로 혼자가 됐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친척들, 이웃들, 모두 내 재산만 노렸어. 가짜 서류 들고 와서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걸 창고에 숨기고 나는 거지 행세를 한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백구하고만. 이 녀석만이 내 진짜 모습을 알고도 변하지 않았거든. 백구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저요? 국밥 한 그릇을 주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내 마음을 보고 깨달았어.
아직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것 좀 봐.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시장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야. 내가 쓰던 좌판 자리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 그것도 내 거였어. 깜짝 놀랐어요. 항상 지나다니던 그 3층 건물이 할머니 것이었다니. 거기 1층을 내게 주고 싶어? 제대로 된 가게를 차려.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아니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너한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잖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58살의 좌판에서 벗어나서 진짜 사장이 되는 거야. 어때? 가슴이 벅찼어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춘자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복녀야,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려요? 시장 상인회 사람들이야. 복녀가 뭔가 큰 발표를 한다고 해서 다들 모였어. 할머니가 일어서셨어요. 가자.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됐어. 시장 한복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인들뿐만 아니라 근처 주민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람들 앞에 섰어요. 백구는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거짓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이 시장의 땅 주인 중 한 명입니다. 뭐라고? 복녀 언니가 땅 주인?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바라봤어요. 남문시장 부지의 30%가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상인분들의 임대료를 50% 내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만들겠어요. 그리고 길거리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말씀이 남아 있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강도윤 씨.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려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어리둥절한 채로 앞으로 나갔어요. 이분이 저를 구해준 분입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 건물 1층의 임대계약서입니다. 임대료는 0원, 계약 기간은 평생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를 주셨어요. 가게 차리는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드릴게요. 제대로 된 수선집을 차려보세요. 온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녀 언니 대단해. 도윤이도 복 터졌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백구를 안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큰 집에서 좋은 사료 먹고 백구가 와랄 하고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사람을 다시 믿게 된 거야. 도윤이 덕분에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뜻밖의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그냥이 아니야. 내가 보여준 그 그냥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정춘자 사장님도 눈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복녀야, 너 정말 멋져. 이렇게 베푸는 사람 처음 봐. 나도 받은 게 많아. 도윤이한테서, 여러분한테서.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거지.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복녀 할머니 만세. 도윤이 축하해. 백구도 축하해.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서로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고마워.
진짜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바꾼 거지. 너는 내게 희망을, 나는 너에게 기회를. 백구가 우리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낑낑 소리를 냈어요. 마치 자기도 이 감동적인 순간의 주인공이라는 듯이. 해가 저물어가는 남문시장은 그날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만들어낸 기적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언제나 백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로 받은 건물 열쇠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하지만 작은 친절만큼은 언제나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배웠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남문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시장 입구에 새로 생긴 안내판이었어요. 최복녀 어르신 돌봄센터라는 간판 아래로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어서 와. 정춘자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옆에는 복녀 할머니와 백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간판 다는 날이지? 네, 오늘이에요. 할머니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시장 한복판에 제대로 된 가게를 차릴 수 있었어요. 1층은 수선집, 2층은 작은 생활용품점으로 꾸몄습니다. 간판 업체 아저씨들이 벌써 와서 작업하고 있더라고. 정말로 가게 앞에는 사다리를 놓고 간판을 다는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도윤 수선소.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쓰인 간판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도윤이 이제 완전 사장님이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어른들은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됐습니다. 작업자 아저씨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엄지손가락을 올렸어요. 간판이 완성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58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가게를 갖게 된 거예요. 축하해, 도윤아. 이제 진짜 사장님이다. 간판도 예쁘고 가게도 깔끔하네.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복내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개업 선물이야. 뭘 또? 상자를 열어보니 금색 가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수선용 가위였습니다. 이걸로 많은 사람들 도와주렴.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고맙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구석구석 살펴보셨어요. 깔끔하게 잘 꾸몄네.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첫 번째 손님이 되어주시겠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스웨터를 하나 꺼내셨어요. 이거 단추 좀 달아줘. 떨어뜨렸는데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 어머, 그런 건 공짜로 해드려야죠. 안 돼. 첫 손님한테는 제대로 받아야 해. 그래야 장사가 잘 되거든. 할머니가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제 손에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매상이네요. 정말 기뻤어요. 비록 1,000원이지만 제 가게에서 번 첫 번째 돈이었거든요. 단추를 달아드리는 동안 백구는 가게 문 앞에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가게 지켜줘. 와랄. 백구가 대답하는 듯 짖어줬어요. 단추 달기를 마치고 할머니께 드리자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시 솜씨가 좋네.
앞으로 단골할게. 그때 정춘자 사장님이 국밥 2그릇을 들고 오셨어요. 개업 기념으로 우리 가게 국밥 대접할게. 어머, 고마워요. 할머니와 저, 그리고 바닥에 놓인 백구목까지. 정말 익숙한 광경이었어요. 이거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참 신기해. 그 추운 골목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맞아요. 그때 할머니가 배고프지? 라고 하시던 기억이 나요. 내가 국밥을 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할머니가 백구를 내려다보시며 웃으셨어요. 이 녀석도 그때 정말 말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통해졌지?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후회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걸 나눠주시고. 무슨 후회를 해?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국밥을 다 드시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도윤아, 국밥값 너무 크게 갚았지? 아니에요. 적당히 갚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난 한 그릇만 얻어먹었는데 이렇게 큰 보답을 해도 되나 싶어서. 할머니는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응? 2그릇이었죠. 할머니 것하고 백구 것. 할머니가 깔깔 웃으셨어요. 맞네. 2그릇이었지. 나하고 이 녀석? 백구가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왈왈 하고 짖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백구와 함께 새로 마련하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내일도 올게. 백구 산책도 시킬 겸 언제든지 오세요. 백구 간식도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와 백구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 봤어요. 강도윤 수선소. 정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2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돌봄센터에서는 매일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백구 같은 강아지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변한 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챙기고 더 배려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시장 전체로 번져나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을 얻었거든요. 할머니와 백구, 그리고 시장 사람들 모두가 제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어떤 밤에는 백구가 제 가게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들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거대한 꿈이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작은 순간의 온기로도 완전히 바뀔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 온기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